많이 안 먹어도 살을 찌는 분들은 이 대사가 멈춘 거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를 이렇게 복구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대사를 복구한다가 사실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의 핵심 컴포넌트? 네, 이 4가지만 지켜도 은근 살이 빠지거든요. 다들 열심히 굶고 운동만 하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은 몸의 대사력이 점점 높아져서 근육이 점점 올라가게끔 되거든요. 근육은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침 단백질 먹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아침 다 굶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학생 때부터도 밥을 진짜 잘 챙겨 먹었고 나이 들어서도 아침을 꼭 챙겨 먹었어요. 학교에 솔직히 지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든 입에 넣고 학교를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2달 만에 11kg를 성공을 했을 때 딱 바꾼 거가 하나가 단백질을 진짜 매 새끼 다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만 딱 먹었는데 단백질 그 음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계란 구워 먹는 것도 저는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단백질 드링크 있죠. 그래서 한 20g 정도 되는 거를 아침에 하나씩 먹은 게 지금 4년째예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니까 이상하게 요요가 안 와요. 저거 맨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샐러드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단백질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꼭 항아리에다가 약간 깨지면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새듯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절몽이 빠지는 것처럼 줄줄줄 새는데 뭔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절몸이라 생각하시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위고비 맞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먹는 위고비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고비 맞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단백질 드링크 자주 먹으면은 이거는 내가 먹어주는 천연 위고비다 생각하시면은 왜냐하면 단백질을 먹으면은 위에서 진짜 GLP-1 호르몬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빨리 사라져서 문제예요. 위고비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내내 유지가 되니까 배가 부른데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으면은 GIP-1 호르몬이 빨리 사라져요. 근데 단백질은 조금 오래 가요. 게다가 조금 오래 가면서도 식욕 억제 호르몬인 PYY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식욕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사실은 단백질 먹으면서 약간 물리고 먹기 싫기도 하지만 위고비를 맞지는 않는데 그냥 천연 위고비 만들어야지 하고 그냥 주사 맞는다 생각하고 먹으면서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백질 잘 챙겨 먹는 거고요. 2번째는요, 물이에요, 물. 저는 살 뺄 때 3리터를 먹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달에 11kg를 빼는 거를 제가 해보고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다이어트 코칭을 하는데 다 물을 2에서 3리터까지 먹였고 그랬더니 다들 8에서 10kg는 다 잘 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에요. 2달에 저는 8kg, 10kg씩 빼는 분들 많이 봤고 제가 다이어트 시키는 분들 중에 말 잘 들으면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 말을 잘 들으면은 진짜 10에서 15kg도 그냥 쭉쭉쭉 잘 빼세요. 그래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물을 안 드시고요. 과일 주스 많이 드세요.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야채랑 과일이랑 갈아서 이렇게 주스 많이 만들어 마시잖아요. 그거 뭐 해독 주스 이러면서 근데 사실 과일 주스 이런 게 오히려 더 혈당을 확 높이는데 혈관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믹스로 갈아져서 물로 흡수되니까 혈당이 확 오르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치거든요. 이걸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환자들한테 혈당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훅 오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포도즙을 먹었다 아니면은 야채랑 과일을 섞어서 갈아 먹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갈아서 마시는 게 되게 좀 혈관에 혈당에는 안 좋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진짜 깨끗한 물을 마셔줘야 몸에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뭐 혈액이 이제 많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순환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정체되어 있고 또 생각도 정체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몸과 마음과 뇌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뭔가 보면 물 많이 먹는 하마인 어린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마시고 많이 뛰어다니고 또 새로운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나이 들수록 뭔가 맑은 것들 잘 안 마시게 되고 얼굴도 건조하게 되고 마음도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 꼰대처럼 다른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생각도 새로운 생각 잘 못하고 이렇게 창의랑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대사랑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리고 제가 살을 빼기 전에는 이런 다이어트가 요런 모든 몸을 다 총괄하고 또 생각과 감정까지 가는 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성공을 하고 남들도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켜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인생이랑 다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수면까지 해야 진짜 근육이 성장을 하고 운동이 딱 완성이 돼요. 보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2-3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보면은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PD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이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보면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음식도 조금 먹어요. 근데 뱃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그만큼 잠을 더 늘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의 한 10kg를 2달에서 3달 만에 빼셨는데 빼고 나서 너무 인생의 은인이라고 어떤 방법의 치트키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수면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살이 빠진다 하더라도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 말고 애를 출산을 하고 거의 한 16kg가 쪘는데 그때 다이어트를 할 때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더니 얼굴이 되게 많이 처지고 또 여자들은 가슴도 처지잖아요. 가슴도 처지고 볼품없이 처졌는데 그때 보면은 참 근육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때 몸살 감기 온갖 면역력 다 떨어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운동할 때 근육은 약간씩 이렇게 운동하면서 좀 아프잖아요. 살짝 발발발발 떨릴 때 근육이 살살살살 찢어지는데 찢어지고 얘를 잘 먹이고 그다음에 잠을 잘 잘 때 찢어진 게 붙으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시키도록 잠을 꼭 잘 주무셔야 되고 잠을 잘 자야 혈당이 되게 안정화가 되어서 혈당이 안정화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음 날에 식욕이 안 올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도 이제 잘 나오고 식욕을 많이 올리게 하는 호르몬도 있거든요. 그렐린 호르몬은 이런 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그렐린 호르몬은 또 감소하고 그래서 의외로 내가 진짜 열심히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면은 꼭 잠을 한 7시간 자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살 뺄 때가 가장 인생에서 컨디션이 최고 좋았어요. 기분도 너무 좋고 잠을 잘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인증을 할 때 보면은 땀 나는 거를 많이 사진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살이 빠지는 건요. 땀으로 빠지는 거는 수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박동을 하는 거고 박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숨을 몰아쉬어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되어야 진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뭔가 땀을 흘리는 걸로 이거를 내가 제대로 운동했다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진짜 심장이 뛰었느냐 그리고 진짜 호흡이 가빠졌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TCA 사이클을 잘 돌려서 지방을 진짜 태우는 일을 했느냐까지 가야 진짜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오늘도 어떤 분이 자기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데 보면은 팔다리는 되게 가늘어요. 근데 배만 나왔어요. 약간 ET처럼. 이런 분들이 마른 비만이에요. 보통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약간 이렇게 남잖아요. 허벅지. 그러면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손에서 안 닿을 정도가 이 정도 돼야 이제 근육이 많은 건데 그래서 특히 굶어서 빼시는 분, 운동 안 하고 걷기로 빼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되게 이렇게 가늘어졌거나 팔도 엄청 가늘어요. 그래서 사실 근육을 제대로 붙이면은 팔다리는 근육결이 예쁘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배는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제대로 운동하려면은 많이 걷는 것보다 사실은 살짝 뛰어주면서 심장을 박동을 시켜서 존투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이 최대 심박수인데 그만큼에서 한 60에서 70%까지 가야 존투 운동이 되거든요. 바로 그 주파수를 잘 맞추셔야지 그때 지방이 타는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적게 존 1으로 들어가면은 천천히 걷다 보면은 심장이 별로 안 뛰거든요. 근데 뭐 강아지 산책시킨다든지 걷기를 하면은 뭔가 땀은 나. 그리고 뭔가 기분은 좋고 정신도 리프레시 되고 한데 살은 잘 안 빠져요. 존투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상 하게 되면 또 오히려 젖산이 쌓이고 피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식욕이 오히려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주파수 잘 맞춰서 운동하는 게 되게 가성비가 높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의 해마가 활성화가 돼서 과거에 나의 좀 힘들었던 일들이 잊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내 힘든 생각과 괴로운 마음이 지방과 함께 떠나간다.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게 되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내가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러니까 자고 싶은 거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미래 계획형 인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쌓이니까 요요가 오지 않도록 또 다이어트 미래를 이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산소와 근력 운동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물 한 2리터 정도 마시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면은 의외로 안 빠지던 살들이 잘 빠지게 될 거예요. 원장님께서 아까 2달간 11kg 감량하시면서 먹은 아침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삼시세끼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루틴을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식사 루틴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제가 다이어트를 시켰을 때 보면은 음식을 여러 가지로 조리하면서 되게 다양화해서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해요. 뭔가 안 먹어야 될 거를 끼워 넣다든지 아니면 김치를 더 넣어서 먹는다든지 김치에 있는 고춧가루도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치에 있는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소스 같은 걸 최대한 배제를 하고 단순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단군 신화의 웅녀를 얘기를 하는데 동굴 안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은 100일 동안 마늘만 먹었죠. 근데 호랑이는 먹다가 지쳐서 튀어나와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늘만 먹듯이 이걸 참아야 되는데 약간 멍 때리고 먹으셔야 돼요. 저도 음식을 그냥 단순화했어요. 아침은 단백질 음료만 하나 딱 먹고 출근을 해서 점심은 옆에 샐러드라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갔어요. 그냥 가서 닭가슴살 샐러드에 고구마를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샐러드 먹으러 가면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꼭 있는데 비정제 탄수화물을 뭐로 고를까 항상 기억기억 해보세요. 호박이 있거나 아니면 고구마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감자를 추가하시면 안 돼요. 감자는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뭐 프레시마트나 이런 보통 마켓 같은데 슈퍼마켓 가면은 떠리로 샐러드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 닭가슴살 떠리 샐러드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고구마 무스 같은 거 팔면은 걔랑 이렇게 사서 집에서 단순화 시켜서 먹고 또 중간중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때 물 먹고 또 배고플 때 단백질 음료 먹고 이제 그렇게 한 달간 하면 한 4kg에서 5kg가 빠지거든요. 근데 약간 이건 수련한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양만 줄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볶이를 먹을 때 하나만 먹어야지 라면도 한 접시만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살을 진짜 못 빼요. 왜냐면 그 한 입이 혈당을 올리고 한 번 맛들이면은 식욕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아예 얘를 살짝 끊어주는 이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 달에 5kg를 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또 살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체기는 꼭 오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GI 인덱스가 고구마보다 단호박, 호박들이 더 낮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호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은 단백질 음료, 점심은 호박을 집에서 싸가지고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에 내가 싸간 호박을 먹고 저녁도 마트에서 떠리하는 샐러드를 먹고
씻고 내가 싸온 호박을 먹고 이랬더니 그 이후로 한 5kg, 6kg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 유산소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음식을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는 진짜 실패해요. 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살이 잘 빠진 지방이 잘 타는 어떤 시간대? 몇 시에 자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 사람들 코칭하면서 제발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라고 했더니 나는 퇴근 시간이 11시여서 도저히 12시에 못 잔다. 그러면 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면은 이것도 7시간 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살을 잘 못 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열심히 연구를 찾아봤더니 10시부터 이제 한 7시까지 잔 사람과 2시부터 한 9시까지 잔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 10시에 잔 사람은 보면은 혈당이 되게 스테디하게 왔다 갔다 이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었고 그때 성장 호르몬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게 측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난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일찍 잔 사람은 뭐 한 40에서 50이면은 이 사람은 10 뭐 이 정도 반도 안 나왔다는 거죠. 반도 안 나왔고 혈당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식욕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잘 못 뺀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은 근육이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근육은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아리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근육도 빠지고 그다음에 혈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식욕도 오르고 하면은 살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자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잘 때에도 렘수면 들어보셨잖아요. 렘수면은 약간 잠을 깊게 자서 이제 그거를 또 슬로우 웨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파 수면 이런 수면이 되게 깊게 잘 들어가서 또 잠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4단계 수면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이라는 그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4단계 수면을 하고 나서부터 그 여자 교수님 주인공의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신경학자였는데 애가 되게 공부도 못하고 ADHD에 약간 면역력도 떨어져서 맨날 콧물 흘리고 이랬는데 잠 자는 걸 잘 조절을 해서 얘가 깊게 자게 만들었더니 그다음부터 콧물도 없어지고 1등을 하더라. 이래서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닫고 공부를 잘 시키는데 잠으로 공부를 시키는 걸 그 소설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단계 수면까지 깊게 잘 자는 거 그리고 서파 수면으로 수면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려면은 너무 늦게 자면은 또 그 단계로 잘 못 들어가고 또 잠을 잘 때 혈당이 떨어지면 또 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게 된 게 연속 혈당 측정기 달고서는 환자분이 달리기 마라톤에 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라톤 출전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는 성공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저혈당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0, 50 막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부터 힘이 빠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낮을 때 잠이 깨요. 왜냐면은 몸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그래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때 저혈당이 되는 건 너무 운동 많이 했을 때 마라톤을 너무 오래 기간 동안 갑자기 했을 경우에는 당분이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벽 소모기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마라톤 하기 전에 약간 비정제 탄수화물을 좀 먹고 통밀빵 같은 거 그리고 다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잘 때 약간 혈당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조금 먹는 게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혈당이 떨어지는데 특히 잘 때 혈당이 떨어지면은 깨서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은 자는 동안 저혈당에 빠지면서 심장 쪽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또 연구 결과가 나와서 책에도 썼는데 그 심장 마커들이 있거든요. 심장의 EKG라고 심전도 ST 엘리베이션 레벨이 올라가면은 심근경색으로 가요. 근데 그런 ST 레벨도 넓게 되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저혈당 증상 잘 때 생기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 운동을 해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수면 때 혈당을 측정하려면은 그냥 저 연속 혈당 측정기 진짜 강추합니다.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저랑 이거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진짜 뭐라고 얘기만 하면은 뭐 약 판다, 뭐 판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물 섭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책에서 이 물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살이 찌는 이유가 이 어떤 효소 작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은요,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 세포에 기름칠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 세포가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지방을 태우는 에너지를 갖도록 몸을 계속 태워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연료가 없으면은 어떠한 뭐 효소, 요새 인스타 보면은 효소를 공구를 해서 막 뿌려도 먹고 또 효소를 먹으면은 고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케이크를 먹어도 살이 안 찐다 하지만 사실은 이 효소도 물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효소만 많다고 해서 우리 몸이 어떤 음식을 잘 흡수시키거나 잘 분해하는 거는 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세탁 세제만 열심히 넣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제보다는 물이 훨씬 많아야 세탁기도 잘 돌아가고 이제 때도 빠지듯이 우리 몸도 물이 많아야 소화 효소도 그만큼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평생에 소화 효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를 열심히 사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살을 뺐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는 하고요. 사실 그거를 먹을 바에 저는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뭐 L카르니틴, 아르기닌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이 계속 안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가 자꾸 빈 상태로 또 되잖아요. 제가 물을 많이 먹은 이유가 사실 물배 채우려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배를 차게 하면은 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는 이걸 스트레칭 리세터라는 게 있어서 위가 늘어나면은 나 늘어났다라고 뇌에 인식을 주면서 뇌에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식욕을 조금 잠재우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죠.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니까 더 먹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고픔이 가짜 갈증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먹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갈증이 나서 먹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싶을 때 물 이 정도 한번 쫙 마셔주고 그때를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배가 고프다 하면은 저는 단백질 음료를 먹어요. 아니면은 계란 같은 거. 그러면 또 그때를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너무 많이 오를 때 좀 조심해서 버퍼를 주는 것들을 먼저 해서 바로 막 케이크나 떡볶이 먹는 것보다는 사실 떡볶이 먹을 때도 먼저 물 한 번 먹고 그다음에 계란 한 2개 넣어서 계란 먼저 먹고 하면은 배가 차서 다음 음식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볼 때에도 같은 두 군을 만들었는데 한쪽 군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먼저 마시고 식사를 했었고 다른 한 군에서는 식사를 할 때 물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신 군에서 한 3kg 정도 더 살을 잘 뺐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초반에 위를 조금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기초대사량을 살짝 높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물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은 찬물이 더 좋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연구 결과가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찬물을 마시면서 살을 좀 빼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찬물을 마시면은 기초대사량이 이 우리 몸까지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쓰이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찬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갈색 지방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에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방을 잘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찬물이 살 빼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찬물이 조금 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 드시고 이런 여름에 또 이렇게 좀 젊으신데 살을 꼭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원한 물 마셔주는 게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찬물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연구 논문 다 찾아보면은 약간 더 도움이 된다고는 나와 있어서 가끔 마셔주는 거는 괜찮고 진짜 열심히 빼실 분들은 좀 자주 마셔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연구 중에
연간 한 1.2kg 정도 체중이 더 빠지는 사례도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제 비만한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물론 요새 보면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들 비만으로 가고 있는데, 비만한 아이들이 사실은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걸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한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4도씨 정도 되는 물을 좀 먹였더니 3분이 지났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살짝 떨어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45분까지 계속 기초대사량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1년 정도를 좀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살을 안 먹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뺐더라라는 연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이들이 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한테 물을 마시는 것만 조언을 하셨는데 그 물을 마신 것만으로도 복부 둘레가 4cm 정도 감소하신 사례가 있다고요. 이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만한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물어요. 이 4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 뭐 드세요? 아침 뭐 드세요? 잠은 잘 자요? 물은 얼마나 먹어요? 하면은 거의 4가지를 다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가끔 다 잘하는데 물만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수랑 맹물을 마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그런 거 대학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술 이만큼 먹고 원샷해서 마시기. 그것처럼 내가 무슨 게임에 걸렸다 생각하고 그냥 의지적으로 그거를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벌컥벌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계속 먹게 돼요. 먹다 보면은 약간 몸이 달라지고 붓기도 빠지고 왜냐하면 소변도 되게 많이 보러 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물을 잘 안 드시는데 왜냐하면은 소변 보러 가기가 또 힘들고 방광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요실금도 생기니까 물을 계속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물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부 지방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근력은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70%가 사실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이 수분감이 없으면은 근육이 잘 만들어지기는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어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근육량도 늘고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잘 때도 살이 빠지는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붓기가 빠지면서도 많이 살이 빠지기도 했고 또 피부 컨디션이나 아니면 건조감도 많이 해소가 되면서 물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 물을 먹는 게 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그쵸. 물 때문에 붓는다기보다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많고 아니면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순환이 안 됐는데 계속 물을 안 먹으면은 계속 정체가 되겠죠. 근데 뭔가 물을 많이 먹어주고 순환시키도록 살짝 이렇게 종아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을 짜주면은 혈액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꾸 소변으로 이게 방출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좀 리프레시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내가 라면을 먹고 잤다. 사실 어저께 저도 해물라면 그런 걸 먹었더니 아침에 몸무게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약간 붓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오늘 열심히 물로 이 몸을 약간 리프레시 시켜서 자꾸 이렇게 짜고 이렇게 맵고 했던 것들을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붓기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찬물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찬물 샤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느낄 때는 찬물 샤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 혈당 측정기 보면 혈당 오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오히려 좀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환자들 진찰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순환된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혈당이 오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혈당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물이 내 몸에 닿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생기게 되면은 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막 분해를 해서 그냥 내 몸에서 혈당이 막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논문 찾아봤더니 약간 공복에 그런 차가운 샤워나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뭐 아침에 뭐 단백질 조금 먹어주고 하게 되면 혈당을 약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조금은 낫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물이 좋다, 뭐 뜨거운 물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사람이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아침을 안 먹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책에서 살을 빼려면 아침을 꼭 먹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피디님은 아침 드셨어요? 안 먹고 왔어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늦게까지 뭔가 일을 하고 아침에 밥 챙겨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굶고, 자, 굶으면요, 혈당이 낮겠죠. 계속 저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점심은 다 같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당 가서 그때 혈당이 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가 정상보다 한 50 정도 혈당이 확 스치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크가 없게끔 하려면 아침에 한번 버퍼를 줘야 돼요. 근데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은 이게 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걸 찾다 보니까 단백질을 먹는 거였고, 단백질 먹는 거는 뭐 계란 후라이도 좋고 또 구운 계란도 좋고 뭐 계란찜도 좋고, 뭐 지금 계란만 얘기를 했지만 뭐 고기를 아침에 드시는 것도, 아침 고기는 또 뭐 황금고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그때는요, 혈당에 대한 개념이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환자들 보면 아침에 과일 먹으신 분들은 특히 바나나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물에다가 사과랑 레몬을 타서 드셨는데 이 물만 먹어도 혈당이 스파이크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복 때 이 혈당이 가만히 있는데 이때 얘를 팍 올리는 것들을 조금 피하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단백질 먹어주는 거고, 점심에 갑자기 이제 혈당을 높이는 거를 먹게 되는 걸 피하려면은 저는 그냥 드링크만 먹어요. 단백질 드링크에다가 커피 타고 거기다가 방탄커피 가루를 팔거든요. 그래서 MCT 오일이랑 버터를 넣게 되면은 배가 불러요. 그리고 좀 에너지가 나요. 특히 MCT 오일이랑 버터는 몸을 케톤 상태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은 예전에는요, 뇌가 활성화되려면은 뇌의 공급 에너지원은 보통 다 당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케톤을 뇌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또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방탄커피를 먹게 되면은 몸이 케톤시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타는 상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지방도 타는데 뇌도 말짱해지고 약간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방탄커피를 이렇게 창시한 분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를 봤더니 그 가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루 넣고 단백질 음료 넣고 아메리카노 샷을 좀 진하게 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오전 내내 11시, 12시까지 좀 배가 덜 고프고 에너지도 나서 졸리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더 활용적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또 뭐 빵에다가 잼 발라 먹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땐 좋은데, 혈당은 스파이크를 치면은 스파이크가 확 떨어지면서 졸리고 기운 빠지고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러면은 10시, 11시쯤에 뭔가 또 땡겨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땡기면은 결국에는 또 단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4년간 요요가 거의 안 오고 거의 한 50kg, 49kg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4년간 한 번도 안 바꾼 게 거의 아침은 단백질 드링크에다가 방탄커피 먹은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 그리고 잠 많이 자는 거, 물은 항상 2리터 이렇게만 해도 요요가 안 오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헐적 단식을 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했는데 저는 제가 의지력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루를 굶거나 몇 시간을 굶어버렸더니 굶는 시간 동안 머리에 케이크, 라면, 과자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식 시간이 끝나면 이걸 먹어야지라고 더 마음이 강해지니까 끝나고선 걔를 바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혈당이 계속 낮게 있다가 뭔가 딱 먹었을 때 확 올라가잖아요. 일단 지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끼를 다 챙겨 먹어야지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간헐적 단식은 시간 맞춰서 굶는 게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은요, 뭐 하지 말라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굶으면은 진짜 더 먹고 싶어져요. 뭐 저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무슨 단식, 뭐 간헐적 단식 다 해봤는데 살은 단식할 때 되게 잘 빠지고 효과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유지가 어려웠고 진짜 그거 유지하시는 분 보면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의지력이 강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저는 못하겠고 어쨌든 간헐적 단식 하셔서 좋은 분들은 계속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최근 좀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 꽤 오랫동안 좀 붐을 이뤘다가 이제는 이제 4, 5년, 10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생식 능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봤더니 이제 지브리 피쉬라는 그 물고기가 인간이랑 유전자가 70%가 동일을 한데 걔네들을 간헐적 단식을 시킨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밥을 안 준 그 군이랑 또 간헐적 단식을 안 한 군이랑 알 낳는 거를 봤더니 얘는 알을 잘 낳는데 간헐적 단식을 시킨 지브라 피쉬는 알을 낳아도 알의 부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그때부터 밥을 먹였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됐더라라는 연구를 보고 나서 공부를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살이 빠지니까 심혈관계도 좋아지고 좀 성인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오랫동안 시켜봤더니 내가 생존하는 호르몬만 살아있고 다른 부가적인 호르몬들 있잖아요. 열심히 집중하는 호르몬 그리고 내가 생식 능력으로 이제 나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들을 에너지를 여기다가 안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여기다가 다 붓는 거죠. 바이탈 에너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먹고 너무 굶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굶게 되는 분들은 또 생리도 끊기죠. 그게 바로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안 맞았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침 메뉴로 과일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과일이랑 요거트로 아침 드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거트를 제가 한번 살이 찐다고 아침에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달아서 나는 수제 요거트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근데 이것도 살찌냐 물어봤는데 사실 요거트가 저는 살찐다는 걸 어디서 봤냐면은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봤을 때 요거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같은 회사 직원 중에 어떤 여직원이 아침마다 살을 뺀다고 요거트랑 과일을 먹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저건 절대 살을 못 뺀다고.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건 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시중에 나온 요거트들이 당분이 은근히 많아요. 당류가 몇 g이 들었는지를 그 체크를 해보시면요. 3g 당 각설탕 하나예요. 그러면은 당류가 만약에 6g 또는 뭐 9g 되면은 각설탕을 그 요거트에다가 2개, 3개씩 첨가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커피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각설탕 하나만 넣어도 되게 단데 그 요거트에다가 3개를 넣어서 먹으면 당연히 스파이크가 칠 수 있죠. 그래서 시중에 나온 요거트는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만든 그런 수제 요거트 같은 경우가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이 혈당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 한번 딱 해보시고 먹어보세요. 그래서 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괜찮다. 한 140 이하로 조금 그 살짝만 올랐다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거가 아닌 분들, 요거트 먹고 또 확 오르시는 분들은 과일과 먹으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 혈당을 꼭 체크를 해봐서 그런 음식은 진짜 좀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참 요거트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그릭 요거트 먹고 다이어트를 계속 못하세요. 위고비 맞으면서도 요거트를 계속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제발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끊으시더라고요.